지난번 티저의 모자이크 주인공 고정 게스트이자 첫 게스트이신데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장님이 좋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장님이 커피를 보내주셔서 마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커피에 사랑에 빠져버려가지고 신입 커피 덕후 정세빈이고요.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함께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좋아하는 분과 좋아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세빈님 전공이 있으시죠? 지금 대학생이신데. 네. 상담심리학과 전공이고요. 아직 학부생이라서 배워야 할 건 많지만 사람들에 대한 일을 조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삶을 살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쩌다 카페 사장이라는 네네. 거 기획을 했는데 이제 고정 게스트로 흔쾌히 섭외에 응해주셨어요. 사실 이 계획이 나오기 전부터 저는 사장님을 찾아뵙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리고 하고 나서도 드는 느낌이 저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저에게 많은 큰 성장이 됐거든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한테도 질문을 던져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주셔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는 참여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이 많은 생각을 들게 하고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2년간 비대면을 가지면서 저는 오히려 대면의 힘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대면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하고 대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TVN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어쩌다 사장, 사실 여기가 지금 TV에 나오고 있는 03면 금곡리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나올 수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셔야 네, 되고요. 금방 사수해주세요. 어쩌다 카페 사장 이거를 기획한 게 모티브가 어쩌다 사장이 맞아요. 이 주민분들 그분들의 얘기 속에서 특별함을 봤었고 많은 공감도 됐었고 힐링도 됐었고 감동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또 뭐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이거를 기획하게 됐어요. 조 사장님 사랑합니다. 조인성님이 저한테 말씀해주신 한마디, 던진 질문 한마디, 저는 진짜 2달 가까이를 그에 대한 답변을 찾으려고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질문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고 그에 대한 대답도 듣고 싶고 그래서 이거를 기획하게 됐어요. 저희 학교에서도 배우는 걸 보면 내담자는 상담을 받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네, 상담 받는 사람이 저희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답을 정해주는 게 아니고 그 내담자, 그러니까 상담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그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일깨워주기 위한 질문을 던지는데 저는 그 배운 것도 있다 보니까 그 질문의 힘이라는 거를 좀 더 체감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좀 신기했던 게 전공이 네네. 심리상담이시잖아요. 네네. 많은 분들이 전공과 직업이 불일치되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네. 세빈님 같은 경우에는 졸업 후에도 네. 이제 심리상담 쪽으로 일을 하실 생각이신 거죠? 저도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 상담사를 할 거냐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확답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 삶의 가치가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해왔거든요. 이 사람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다 할 것 같아요. 뭐 책을 쓰든지 심리상담을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우와. 그러면 심리상담을 전공해야겠다고 네네네. 생각하는 건 언제? 저도 친구들이 저에게 고민을 많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고 도움을 주고 싶은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론적으로라도 이해를 하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제가 아끼는 친구가 저한테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때는 전문가가 아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그냥 같은 친구일 뿐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상담사 선생님한테 연결을 시켜주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연계라고 하는데 정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힘든지를 다시 이야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면 연계하는 과정을 건너뛰고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연계의 그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물론 지금 배우고 나니까 그런 친구나 지인이나 이런 이중관계는 상담을 할 수 없긴 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상담 윤리상 온전히 상담 관계로서만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내가 전문성을 먼저 갖추고 있다면 어려움이 있는 사람한테 그냥 막연한 응원을 해주진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담심리를 전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네. 내가 지식이 부족하고 연계를 했을 과정에서 생겨나는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그 의지와 그 노력이 수반됐다는 게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섣불리 위로를 하고 섣불리 해결책을 제시해줘서 그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다면 저는 그것보다 마음 아픈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친구를 너무 아끼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친구가 문제를 말하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 문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전문적인 훈련이 되고 이제 그게 분리를 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저도 상담 심리를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우면 배울수록 그런 부분이 충족이 되는 것 같아서 만족을 하면서 정말 재밌게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 보고 계신. 저도 요새 상담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한 게, 제가 볼 수 있는 저의 모습이 100%를 다 볼 수가 없대요. 네. 제가 모르는 저의 모습은 그쵸. 타인을 통해서 밖에 볼 수가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상담을 통해서 그런 제가 모르는 저의 모습을 알아가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요새 상담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상담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뭐냐면, 저희가 거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네네. 그걸 통해서 스스로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코로나 때문에 정말 코로나 블루도 겪고요. 레드도 겪었어요, 사실. 그래서 상담심리학과니까 되게 잘 다스릴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저도 똑같이 겪어요. 그래서 되게 처음에 우울하고, 제가 세운 계획을 다 어그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계획을 난 파워 J인데 네. 내 계획 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너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진짜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맞아요. 그런 두려움과 화남?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화남이 있어서 코로나 레드까지 겪었어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블루와 코로나 레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걸 벗어나셨으니까, 극복하셨으니까, 그런 어떻게 극복하면 좋은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정답이 아니라는 네네네. 거, 그냥 저는 제 개인적인 방법이었다는 거를 확실히 말씀드리고, 저는 제가 원하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감정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시화가 되면, 눈으로 보여지면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 되게 생각이 복잡할 때나 기분이 안 좋을 때 글을 쓰면은 되게 마음이 편해지고, 복잡했던 생각들이 쓰다 보면 정리가 되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글을 쓰다 보면 그게 가시화가 되니까 내 생각이 이랬구나. 이렇구나. 네, 좀 인지를 하게 되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볼까, 그거 해결 방안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실행하다 보면 하면 해결이 되는 거죠. 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혼자 하는 방법으로는 글쓰기가 네네네. 되게 도움이 됐는데, 저는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맞아요. 되게 도움이 됐거든요. 왜냐면 글쓰기는 그냥 제 생각을 정리하고 저 혼자 이렇게 방법을 찾는 거라면, 대화를 하다 보면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그쵸. 말씀해 주시니까 그게 또 해결 방안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인식의 확장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인식의 확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사실 직접 경험만 경험이 아니라 간접 경험도 경험이에요. 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라. 네. 하는 이야기도 네. 그런 거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간접 경험의 확장이 될 수 있어서 네. 자신에게 굉장히 유용한 양분이 될 수 있다. 네네네. 그렇고 그게 이제 저희 이렇게 그쵸. 이걸 기획한 그쵸. 의도이기도 하죠. 공식적인 거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동기부여자가 되고 싶다라고 했지만, 사실 사장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저는 제가 나이가 아직 저는 22살입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제가 겪어보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장님이 알 수 있고, 사장님은 사장님이 어렸을 때 죄송해요. 제 나이였을 때 죄송해요. 괜찮아요. 사장님께도 저와 같은 나이일 때가 네. 있으셨잖아요. 있죠. 얼마 안 됐잖아요. 있었죠. 네. 그냥 저희는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하는데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끼시는 거죠. 함께 하는 네네. 거죠. 그렇죠. 저는 이게 쌍방향이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희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본인의 상황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